안녕하세요. 성산 KB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LG에너지 솔루션과 그 관련주들 얘기와 함께 또 중국의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한 가상화폐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GM과 손잡고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해서 따상은 못 갔어도 40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자 50만 원대로 회복해 주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관련주로 먼저 볼 건데, 자 이렇게 잠깐 핀포인트 뉴스에 출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GM과 손잡고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자 짓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들 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올해 이 관련주들도 조금 이 수혜주를 받겠죠. 수주를 LG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좋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인테크, CIS, 코인테크, 알로코, 나라MND, 신성델타테크, DSK, GI텍, 성우테크론, 한성네오텍, TSI, CIS 등이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다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다 뽑아놨고 과연 추세나 흐름이 어떤지 보려고 합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상장해서 따상에 실패했어도 결국 시가가 최고가가 되면서 쭉 밀렸죠. 그렇지만 저점이 40만 원대를 기준으로 주식이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렇게 4%대의 지분율까지 자 올라가 있는 상태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개인들이 거의 이제 이틀간 팔았는데 이틀 동안 외국인, 특히 기관, 투신,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활발하죠. 거의 뭐 사용만조 가까이 이렇게 쓸어 담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는, 이 기관보다 연기금의 매수는 단기 단타라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봐서 연기금의 매수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설사 단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조금 종목이 올바르지 않죠. 50만 원이 넘는 대형주인데다가 뭐 하루 급등 급락하듯이 상장 초라 이렇게 하기는 해도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렇게 될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천천히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게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매달 뭐 꾸준히 월급 타서 사모은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매달 꾸준히 모아나가는, 순간 너무 급등하는 큰 욕심을 부려서 몰빵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단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러시아, 나토, 중국 등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시장이 언제든 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1월달 내내 하락장을 거쳤죠.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라든가 TSI, CIS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주식들이 문제는 위치가 낮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위치가 낮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게 장기적인 차트인 월봉 차트예요. 이 월봉 차트에서 과연 이 현재 주가가 어딨나,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월봉에서 보는데, 이 월봉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월봉에서 이 바닥 가격이 있는데 이 바닥 가격 대비 몇 배가 올라왔지를 꼼꼼히 봐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결국은 크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대주전자 재료란 종목이죠. 예전에 이 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 시절에 저점이 8,0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13만 원. 그러면 8, 26, 한 17배 정도 올라온 거죠, 주식이. 지금 이제 9만 원대니까 지금도 밑에 가격에서는 1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물론 올라왔다 다시 밀렸다 올라갈 수 있긴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좋은 뉴스나 이런 거는 가장 좋을 때 떠요. 이렇게. 자, 그게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많이 떨어졌죠. 13만 원짜리 9만 원짜리 됐으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카카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카카오가 예전에 이 상태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뭐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렇지 않았죠. 뚝 떨어졌죠. 물론 여러 가지 약재가 터지면서 그렇긴 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지, 이런 데서 매수해서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여기서 장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2만 원 하던 주식이 15만 원 갔는데
2만 원 하던 주식이 뭐 100만 원도 가고 뭐 500만 원도 갈 수는 있어요. 화폐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2만 원 하던 주식이 15만 원 갔을 때는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어떤 이 수익 실현 같은 걸 다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죠.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다는 게 그 관련주들을 몇 개를 살펴보면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10배, 15배 올라가 있고, 자, 이거 TSI는 그렇진 않지만 CIS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거의 2,000원, 3,000원 하던 주식이 2만 원, 3만 원,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신성텔타테크도 1,600원짜리가 2만 원을 넘는, 즉 10배를 넘게 올라가겠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서 장기로 들고 간다?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인지 않나 생각해보고, 이런 종목들은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순간 급등하거나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이제 이만큼 안 올라간 좀 관련주들이 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알로코를 보겠습니다. 알로코를 보면 예전에 3월 달에 1,000원대 또 주식이었어요. 1,000원대 하던 주식이 고점이 5,000원대를 찍고 이 5,000원대를 거의 돌파를 하지 못하고 몇 번 여기서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안 좋아지면서 쭉 무너졌다가 근간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와 함께 며칠간 굉장히 좋았죠.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렇게 이때부터인데 1월 달에 일단 상한가를 갖고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와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자,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수혜를 보거나 어떤 혜택을 본다면 물론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이 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갈 땐 더 잘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식을 싸게 산거나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월봉에서 압도적인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땐 반드시 의미 있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5개월선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자리고 또한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전 저점 훼손하지는 않는 한 알로코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에멘이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1,900 가던 종목이 저번 달 급등을 하면서 16,000원 거의 9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인 20개월선을 깬다든가 이런 자리들에서는 딱딱 손절해주고 장기라기보다는 단기 단타 특히 240에서는 위협할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 솔루션 줄 때 크게 움직였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근처에 있고, 생각보다 2,000원짜리가 9,000원 된 거니까 다른 종목도 10배, 20배 간 거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편은 아니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슈 좀 회복해주고 있죠. 시장만 좀 견고하면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움직일 때 역시 잘 움직일 수 있기도 해요. 벌써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막 LG에너지 솔루션 움직일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때죠. 결국 제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살아나거나 다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움직일 때 조금씩 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는 즉 관련주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알루콘이나 성우테크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는 게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보는 게 맞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지아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상장했을 때 자, 고점이 28,000원, 저점이 2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역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상장 이슈 가지면서 22%막 29%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자, 이런 좋은 모습에 있었는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따상도 실패하고 또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크게 무너졌죠. 이때 벌써 그러한 수혜를 꽤 보고 이전 저점인 2만 원대까지 찍고 나가기 때문에 2만 원대를 기준으로 조금씩 대응을 하면 지아이텍도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아이텍, 알루코, 이렇게 성우테크론 이런 정도로만 LG에너지 솔루션 가선을 보시고 물론 그렇다고 대주전자재료라든가 TSI라는 이런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월봉에서 이렇게 높아버리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누군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LNF 같은 경우에 저점이 17,000원짜리가 25만 원을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추후에 좋은 크게 손실을 안 주고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물려도 다시 돌아나가서 본전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물려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답이 없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데 물려버리면 이 자리까지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만 좀 명심하시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간에 베이징 올림픽 전에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디지털 위안화가 있죠, 중국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전에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들 우리 많이 올라갔었는데, 시장문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좋은 모습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이 현금 안 다루는 은행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죠? ATM도 없애고 디지털 화폐를 보급해서 현금을 안 다루는 이런 이 좀 중국 은행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ATM 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한네트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타격이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로도 엮여 있긴 한데 한네트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금방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로서 대장주인데 예전에 1,7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고점이 거의 14,000원대 지금 한 9배 찍고 조정받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정도쯤이지 물론 예전 가격에 비해서 20, 30%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데쯤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로지시스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로 리스 KCT 자주목도 마찬가지인데 1,000원 하던 주식 11,000원이면 10배 벌써 이런 디지털 위안화 가상화폐 관련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뛰어서 예전 자리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 정도가 맞고 순간 이슈로 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좀 단타로 보는 게 좀 맞습니다. KCS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나 푸른기술, 파버나인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게 바닥권이죠. 지금 완전히 다중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중간중간에 241선 밑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매집봉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땅 들어오고 땅 들어오고 물론 시장물은 투바닥 정도 찍었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매수해 놓으면 역시나 손실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좋을 것 같고 자, 푸른 기술은 밑에 상한가 한번 간 종목이죠. 이 친구도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긴 한데 예전에 뭐 이렇게 높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낮은 위치 저점에 있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뚜렷하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물량 정도는 쌓아오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어서 보는 게 좋고 파버나인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물론 이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긴 해도 역시나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무 높은 데 있는 종목들은 순간 급락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 파버나인 정도는 낮은 위치에 있고 KCT, 로이시스,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물론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이 더 탄력받아서 강하게 올라갈 땐 잘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걸 해서 순간 수익을 좀 내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주말이 다 지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또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도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긴 해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결국 시장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죠. 이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